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최신 기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의 YMTC에서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작년 2022년 11월 달에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YMTC에 대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지금에야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두드러지게 이러한 소식을 듣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시선 때문이겠죠. 하지만 2022년 11월에 양산에 성공한 내용을 지금에야 공론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단이 넘어가는 낸드 플래시 제품을 꾸역꾸역 양산해 내는 것을 들키게 되면 물론 알겠죠. 그리고 기사도 나섰으니까 분명히 알긴 알았겠지만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커지게 되면은 미국이 YMTC를 주목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중국 낸드 플래시 업계 중에서는 그래도 우량하다고 여겨지는 YMTC마저 무너진다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어쩌면 답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2단 낸드 양산 소식을 꾸역꾸역 감춰오고 축소해오고 있다가 지금에야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YMTC에서 200단이 넘어가는 낸드 플래시의 시험 생산이 아닌 양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상당 부분 우리를 추격해 왔다는 것을 들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YMTC가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을 했다선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 성격의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원가 경쟁력이에요. YMTC의 232단 낸드 양산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별다른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양산 효율, 그리고 캐펙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경쟁력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와 D램은 우리가 흔히 커머디티 성격의 반도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커머디티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의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품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커머디티가 원자재예요.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우열을 가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디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들도 이제는 거의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좀 더 탁월하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만큼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또한 커머디티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고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커머디티예요. D램과 낸드가 커머디티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설계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든지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기술력의 차이 또한 그리 크지가 않아요. 즉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설계를 통해 얼마만큼 적은 단가에 얼마만큼 대량으로 높은 밀도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단가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 경쟁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동일한 웨이퍼 내에 더 많은 비트를 집적할 수 있는 집적 기술력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전부터 비트 그로스를 높이는 데에 주력했어요.
따라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랜 기술력의 축적으로 인해서 더욱 밀도가 높아진 질 좋은 반도체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 보니까 고객사에 더 낮은 단가로 더 좋은 질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력이에요.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다이 크기당 집적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삼성전자가 가장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이 하이닉스, 그 다음이 마이크론 순입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물론 이 그래프는 D램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덴시티, 즉 주어진 다이 면적에 얼마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은 경쟁사 마이크론을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에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집적시킬 수가 있고, 이는 곧 엄청난 원가 경쟁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YMTC는 과연 삼성과 하이닉스의 덴시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메이저 3사라고 불리는 마이크론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덴시티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신생회사에 가까운 YMTC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덴시티를 뛰어넘는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다이 크기 안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폭 미세화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선폭을 미세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이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무엇이 이점이 있을까요? 한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가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력이에요. 초미세 경쟁에서 탑권을 달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비트 수가 늘어나게 되면 웨이퍼당 반도체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고객사는 낮은 원가에 생산된 질 좋은 반도체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이 YMTC는 덴시티조차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미국한테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개하기조차 민망한 덴시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겠지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232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했다고 하더라도 웨이퍼당 단가가 비싸버리면 글로벌 경쟁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고객사는 더 낮은 단가로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얻을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베스트 선택지가 있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를 미뤄두고 YMTC의 반도체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의 반입 불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YMTC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에요.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ASML에서 이제는 레거시 공정에 투입되는 DUV 장비조차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YMTC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그 노광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YMTC가 비트를 늘리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비트 그로스를 향상시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공정을 미세화해서 한정된 웨이퍼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웨이퍼당 비트 수를 늘리는 데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트랜지스터 집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죠? 노광 장비입니다. 그 노광 장비로 대표되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수급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공급자 비트그로스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중고 장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장비가 무궁무진 넘쳐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을 만한 데는 뻔할 뻔짜인데 거기서 중국을 위해서 중고 장비를 풀겠느냐라는 것이죠. 중고 장비를 구하려고 해도 물량 자체가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그로스 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또한 이는 원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YMTC를 중국 내수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YMTC가 주춤하게 되면 그 사이에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한 걸음 더 내딛고 있겠죠. 그만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232단 적층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써줄 고객이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 내수 시장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업을 관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죠. 중국 정부 시책에 의해서 중국 기업의 전자기기에 우선적으로 YMTC 반도체를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 기업 전자기기에는 꾸역꾸역 YMTC의 낸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의 제재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던 YMTC에게 급제동을 걸게 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YMTC는 직원을 10% 감원하고 직원에게 지불되었던 보너스 중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등 굉장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만약 232단 낸드가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감원을 하고 줬던 거 다시 뺏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거죠. 아마도 만약에 232단 낸드가 양산이 잘 돌아가고 있고 잘 팔리고 있다면 아마 웃돈을 주고서라도 양질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힘썼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YMTC가 투자를 때려박은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바로 10% 감원이라는 엄청난 긴축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YMTC의 경영난의 가장 큰 축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수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양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첨단 장비의 반입이 금지되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YMTC가 아마도 안정적인 반도체 양산 수율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기 전에는 YMTC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도약을 꿈꾸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YMT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뚫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박수 한번 쳐주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를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면 지속적인 밸류를 창출해낼 수 없을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도태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압도적인 캐펙스 차이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낸드 캐펙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낸드 캐펙스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의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의 월 평균 웨이퍼 기준 생산량을 표시한 거거든요. 25만 장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 내에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게다가 삼성이 낸드 플래시를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국내 생산 분량까지 다 합치면 삼성의 낸드 캐펙스는 월 65에서 70만 장에 이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전체 생산 능력은 약
25에서 30만 장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말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이 솔리다임을 인수했죠.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 캐펙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12에서 13만 장 정도가 쫙 올라갔어요. 이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 2위까지 그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즉 삼성도 하이닉스도 일찌감치 낸드 시장에 진출을 해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기술력도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YMTC의 경우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캐펙스를 확충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리 구축해 놓은 그 캐펙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또한 장비 규제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말했죠. 즉 반도체는 고정비로 승부하는 산업이거든요. 이미 상당한 캐펙스를 갖추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대하기에는 아무리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다손 치더라도 YMTC에게는 매우 버거운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규모의 경제 효과라도 누려볼 텐데 미국의 규제가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으니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즉 낸드 플래시가 되었든 파운드리가 되었든 고정비 비즈니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먼저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YMTC가 따라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일례로 삼성이 아무리 파운드리 캐펙스 확충에 힘을 쏟아도 TSMC를 따라잡기가 힘든 이유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까지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시책을 발표해서 YMTC를 밀어주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YMTC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글로벌로도 그럴까요?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율도 낮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YMTC는 중국 내수용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YMTC가 232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사를 마주하면서 중국이 무슨 치졸한 방법을 썼든 정말 빨리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YMTC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가 경쟁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심화, 그리고 고정비 비즈니스의 특징에 기인한 캐펙스의 현저한 차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YMTC가 아무리 기술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앞섰다 막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도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는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감히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